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해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합쳐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각각의 이론과 실무 같이 번갈아 가면서 배울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투자 자산 먼저 배울 건데 교재 페이지에서는 105페이지 함께 보실까요? 자, 투자 자산에서 우리가 추가되는 내용은 이 유가증권 개정 과목 중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 개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자산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투자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 기업의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에 걸쳐 뭘 목적으로?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즉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 투자자산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추가되는 개정 과목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장기금융상품은 장기성 예금과 특정 현금과 예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데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들었는데 결산일 기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서 개정 과목을 우리가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들었는데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초과고 그리고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면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그런데 결산일 기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면 장기성 예금 개정 과목 이렇게 쓰는구나 기억해 주시고 특정 현금과 예금은 우리 이게 키워드예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 우리가 금융상품인데 함부로 꺼내쓸 수 없는 당좌 개설 보증금 같은 성격의 금액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기 대여금. 대여금은 빌린 돈이다, 빌려준 돈이다? 그렇죠. 빌려준 돈이다. 그런데 결산일 기준 1년 이후에 줘라고 하는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준 금전을 장기 대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부동산, 즉 땅이나 건물을 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투자부동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이게 조금 자주 쓰이는 개정 과목인데요. 자,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류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국채, 공채, 사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으로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 개정 과목 회계 처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장기성 예금 우리가 결산일 기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 예적금 납입했을 때는 이렇게 차변의 장기성 예금 투자 자산을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면 자, 1번 만기가 3년 후인 정기 적금에 이달분 150만 원을 예금하기 위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그럼 보통예금이 감소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차변의 만기가 3년 후이기 때문에 장기성 예금 이렇게 각각 15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장기 대여금 우리가 결산일 기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줬을 때는 우리 대여금인데 앞에 장기자 붙은 장기 대여금이 증가했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보면 리브 상사에 3년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주다. 그럼 보통예금이 감소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대여금인데 장기 대여금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장기 대여금 그리고 거래처는 리브 상사 3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인지 단기인지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투자 부동산. 무슨 목적으로 부동산 구입했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 라고 하면 차변에 투자 부동산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고 문제 한번 보면 리브 상사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얼마? 7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전액 뭘로 줬다?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리고 건물 매입에 따른 취득세 77만 원은 뭘로 납부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건물 샀다고 이렇게 차변에 건물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된다?
투자 부동산 이렇게 쓰셔야 된다.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하고, 여기에서 취득한 금액이 지금 7천만 원인데 취득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다면 이 금액을 포함시켜서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7천 그리고 77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우리 건물, 우리 상품, 제품 외에 어떤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외 거래에서 이렇게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지급어음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급어음이라고 쓰면 안 되고,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어음을 발행하면 우리는 미지급금 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거래처도 지금 리부상사죠. 금액은 7천만 원. 그리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 현금 감소했다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 투자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 취득하면 투자 부동산,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면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추가되는 전산회계 1급에서 추가되는 이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당좌자산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는 분류는 단기 시세차익, 즉 빨리 처분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작성을 했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뭔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식은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죠.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 목적이라고 하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없고, 채권에 대해서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면 그때 이제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이름도 주식이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을 취득했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유의적인 영향력, 내가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목적이 아니라 이 회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했을 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는 각각의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코드 번호가 2개가 있는데 투자자산 코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보면 문제에서 주식을 취득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장부에 적을 수 있는 계정 과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우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취득했다라고 하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각각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선 사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이 2가지가 주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이거죠.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내가 10,000원어치 취득을 했다. 그러면 10,000원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써주고, 여기에 추가로 1,000원의 수수료가 들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시켜 적는다, 아니면 따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는다? 그렇죠. 따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900번대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적어주셔야 해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10,000원짜리 주식 취득하는데 추가적으로 1,000원 들었다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을 11,000원 이렇게 더해서 취득 원가를 적어주셔야 한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배울 건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말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도 기말에 12월 31일에 가격이 변동이 되었을 때, 주식 가격이 변동이 되었을 때 장부에 바뀐 금액으로 적어줘야 합니다. 즉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기말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0,000원이었다가 11,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1,000원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매도 가능 증권도 10,000원이었다가 1,000원이 올라서 11,000원이 됐어요. 그럼 1,000원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증가시켜주는 형태는 회계 처리는 동일하지만 그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 외 손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손실은 영업 외 수익 또는 비용,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무게이라고 하는 자본의 분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취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기 매매 증권과 비교해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으면 포함시켜서 적는다.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취득하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나왔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100주를 한 주당 2,000원에 자 우리가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액면가액을 볼 필요는 없어요. 자 2,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계정 과목 먼저 적어보면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금액이 100주 곱하기 2,000원이면 200만 원이죠. 그런데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죠. 자, 20만 원이라고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20만 원 이라고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매입 수수료 10,000원까지 포함시켜서 적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21만 원 이렇게 적어야 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대금 전부 다 수수료까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21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사과에서 발행한 채권 1,000만 원, 자, 1,000만 원 채권이죠, 채권. 이거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이게 핵심이죠. 채권을 취득했는데 단기에 처분하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계정 과목 쓴다?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쓴다. 그래서 차변의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하고 그리고 코드번호 입력할 때는 투자자산 코드번호로 입력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을 1,0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 보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라고 하니 당좌 수표, 우리 회사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뭐가 감소했다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당좌 예금이 감소했다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당좌 예금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1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10,000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우리 주식과 채권 취득할 때는 해당하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지금 금액 얼마라고 적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1,001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목적으로 채권을 취득하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격이 변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니면 가격을 바꿔서 적어줘야 된다? 그렇죠. 가격을 바꿔서 적어주셔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걸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평가. 그런데 가격이 맨날 바뀐다고 맨날 바꿔줄 수는 없으니 언제 한다? 기말에 바꿔주게 된다. 그래서 기말평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결산 시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하여 즉 장부에 적힌 금액하고 공정가액을 비교해서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손익은 뭘로 처리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평가이익, 평가손실, 수익과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무게액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전기말 금액이 단기 초로 2월 되면 누적된다. 즉 단기 매매 증권은 말 그대로 단기의 매매, 즉 빨리 처분할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주식 가격이 변동된 거에 있어서 장부의 수익과 비용으로 반영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하루 이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한번 가격이 변한 걸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장부의 수익, 비용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무계액이라고 하는 기타 손익 우리 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금액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수익과 비용으로 반영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회계 처리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아, 우리 공정가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이 더 올라서 매도가능 증권을 증가를 시켜줄 때 이렇게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이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뭔가 수익 계정 과목 같은 친구를 쓰는데, 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자본이고, 그리고 이거를 쓰기 전에 이게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쓰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면, 즉 이익을 쓰려고 하는데 손실이 있다면 이 손실을 먼저 차감하고 초과분을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럼 반대로 장부가액이 더 커서 내가 매도가능 증권을 이제 감소를 시켜줘야 될 때는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이렇게 써서 매도가능 증권을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써주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평가 손실을 쓰려고 하는데 평가 이익의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먼저 차감을 하고 나머지 초과분을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 뭔가 알듯말듯하죠? 회계 처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기말 현재 당사자가 어떤 목적?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나가 발행한 주식 취득원가, 그리고 전년도 말 및 당해연도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분계는 뭐냐? 자, 이때 올해 말에 공정가액을 보고 이때 이제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먼저 취득을 얼마 했어요? 3천만 원에 했죠. 그리고 작년도 말에 공정가액이 3,200만 원이 됐습니다. 얼마가 증가했어요? 200만 원이 증가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분계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분계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200만 원이 올랐네? 그러면 이렇게 작년 말에 회계 처리를 했겠구나. 어떻게? 올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2 자본이라고 했죠.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겠구나.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냐 자본이냐의 차이점은 수익과 비용은 내년으로 이 금액이 이월되지 않지만 자본은 내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분계는 전년도 말에서 당해연도 말에 이렇게 금액이 변한 것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간단합니다. 일단 3,200만 원에서 2,800만 원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얼마만큼 줄었어요? 400만 원만큼 줄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줄었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 이렇게 적어서 매도 가능 증권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차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감소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 이렇게 다 쓰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 장부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써놓은 금액이 있죠. 얼마만큼 있어요? 200만 원만큼 있죠. 그럼 이 200만 원을 먼저 없애주고 상계 처리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장부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즉 지금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거를 차변에 써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얼마 있어요? 200만 원 있는 걸 먼저 없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부에 매도가능증권 나머지 금액 평가 손실을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단기매매증권이었으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4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매도가능증권이라서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을 자본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부에 자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쓸 때 손실이 있으면 먼저 상계 처리, 평가 손실을 써야 되는데 이익이 있으면 먼저 상계 처리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 복잡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이렇게 매도가능증권을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처분을 할 때 이 평가에서 자본의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장부에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처분할 때도 이 금액들을 같이 없애주셔야 됩니다. 마치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같이 지워줘야 하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했던 매도가능증권 여기 금액을
3천만 원의 매각 처분하고 그리고 매각 수수료 10만 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핵심적인 내용은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았다 이죠. 그러면 하나씩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았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지워야 하니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적어야 하는 금액은 내가 취득한 금액, 지금 취득한 금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런데 3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왜? 한번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한 금액으로 적혀져 있겠죠. 조금 어려워요. 자, 공정가액이 2,800만 원이었대. 전년 말 공정가액이 2,80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장부에는 3천만 원이라고 썼다가 200만 원 깎아서 2,800만 원이라고 매도 가능 증권이 적혀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2,800만 원.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을 적어서 감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이 3천에서 2,800으로 줄어들었으면 200만 원만큼 어떤 금액이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이 있겠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없애주셔야 되겠죠. 같이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발생할 때 차변에 발생하기 때문에 없애줄 거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 이렇게 적어서 매도 가능 증권 플러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까지 같이 지워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받은 돈 얼마에 팔았어요? 3천만 원에 팔았죠? 뭘로 받았죠? 우리 보통 예금으로 받았네요. 차변의 보통 예금 금액은 3천. 차감한 후 받았죠? 그러면 10만 원 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천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이렇게 2,990만 원 이 금액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수수료 들었다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800번대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려면 일반적인 상거래, 즉 상품 제품 매출일 때만 쓰고 이렇게 그 외에 처분해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땡땡땡땡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 계정 과목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 보면 차변 금액은 즉 차변 금액은 2,990만 원, 대변 금액은 3천만 원이죠. 그럼 여기 10만 원만큼 뭐라고 써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에는 처분했으니까 처분 그리고 손실 이 계정 과목으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 자, 그래서 처분 손실, 처분 이익은 이제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기말 평가하고 그다음 처분하는 이런 분계에 대해서 쭉 보셨는데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말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한번 쳐주시고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취득?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떤 목적?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취득. 그리고 여기서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은 매입 가액만 취득 원가로 쓰고 나머지 수수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써준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원가 플러스 취득 부대 비용 다 포함시켜서 적어준다. 그리고 평가했을 때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게 둘 다 맞지만 둘 다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지만 여기에서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 단기 매매 증권은 똑같이 실현이 안 된 건 똑같아요. 아직 돈이 된 게 아니죠. 팔 때까지는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평가손익은 둘 다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의 수익 비용, 즉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수익 비용으로 반영시키기가 좀 맥락이 안 맞겠죠. 그래서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으로 분류를 해놓고 계속해서 그 금액들을 이월을 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 자본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내가 올해는 평가 이익을 인식했는데 내년에 평가 손실을 인식할 때는 평가 이익 잔액이 있으면 먼저 상계 처리를 한 다음에 인식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하실 부분이 이 유가증권이 처음에 한 번 샀다고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재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변경되면 재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유가증권의 재분류란 유가증권의 목적이 바뀌었을 때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다른 계정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화살표가 있는 방향은 재분류가 가능한 거고 단기매매 증권으로는 손익 조작 방지를 위해서 재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의 110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자산 이론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사용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 투자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없는 토지를 5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단 중개수수료 20만 원은 타인 발행 당좌표로 지급하였다. 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없다. 사용하지 않고 투자 목적이라는 거죠. 이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투자 부동산. 자, 이렇게 금액을 써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금 나중에 주기로 했다.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나중에 줘야 할 금액이 생겼다고 하면 뭐라고 쓴다? 외상매 입금 아니죠. 미지급금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우리 회계장부에 적을 때 뭐라고 쓴다? 현금이라고 쓴다. 그래서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 4번 투자부동산이 사용된 계정 과목으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 증권 중 하나로만 분류된다. 틀렸죠. 만약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보유증권도 가능하겠죠. 틀렸습니다. 자, 2번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 뭘로 한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분류가 가능하다고 했죠. 동그라미. 그리고 3번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게 맞지만 만기보유증권은 그 유효 이자율에 의한 우리 상각 후 평가라고 하는데 그냥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자, 틀렸고 매도가능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옳은 거니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올바른 말이죠. 수익 비용으로 인식을 하죠.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을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취득 부대 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 별도의 900번대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고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을 했었죠. 더해줬었죠. 자, 10번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적은 것을 옳은 것은 자, 괄호 안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그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말하는 거죠.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손익,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뭘로 처리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매도 가능 증권의 우리 이익 평가 손실은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유가증권은 뭐 주식과 채권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주식, 둘 다 주식이죠. 자, 주식인데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면 뭐라고 쓴다? 단기 매매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뭐라고 쓴다? 매도 가능 증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은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이 여긴 해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가 공정가액이 120만 원, 즉 플러스 20만 원이 됐는데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당기손익에 반영을 하게 되니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은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 외수익으로 이렇게 20만 원의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투자자산의 이론과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투자자산 실무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회사 코드 8000번 뽀송테크에서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1번 3월 14일 날짜 입력해주고 브리건설로부터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6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먼저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투자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자산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투자부동산 그리고 대변에 배금으로 600은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니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 감소, 대변에 당좌 예금 600 그리고 100만 원은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토지를 취득하면서 나중에 주기로 한 돈은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써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브리건설 금액은 100만 원이네요. 그 다음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현금 감소,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취득세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을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입력해보면 대변에 당좌예금 금액은 600, 대변에 미지급금, 브리건설 금액은 100, 그리고 대변에 현금 15만 원, 그 다음 차변에는 투자부동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3월 15일이죠. 날짜 변경해 볼게요. 이번에는 공장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5천만 원에 대해 건물 신축을 포기하게 되어 토지의 보유 목적을 지가 상승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하면 토지라고 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쓰게 되는데 이 토지를 신축을 포기하게 돼서 지가 상승 목적, 즉 투자 목적인 투자자산, 투자부동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즉 토지를 감소시키고 투자부동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대변에 토지 5천만 원, 하변에는 투자부동산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프로그램에도 입력해 보면 대변에 토지 5천, 차변에 투자부동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6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콤포상사의 보통주 2,0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24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을 취득한 건데요. 우리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 취득하면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매도 가능 증권 이겠죠. 그리고 각각 취득 시 추가적으로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 등의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은 900번대 비용으로 따로 적어주고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즉 매도 가능 증권 가격으로 다 적어줘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2,000주 곱하기 취득한 금액 만원이면 2천만 원이죠. 이 2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24만 원까지 다 더해줘야 하니 2,024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매도 가능 증권 코드 번호 투자자산으로 입력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전부 지급했다고 하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입력할 때 투자자산은 178번이죠. 그래서 178번으로 입력해 주시고 2,024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3월 17일이죠. 날짜 변경하고 문제에서 서울에서 발생한 채권,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구입했네요. 채권 1,000만 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단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을 한 채권은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 금액은 취득한 금액 1,000만 원 플러스 취득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5만 원까지 다 더해서 1,005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에는 1,000만 원은 당좌 수표 발행이니 당좌 예금 1,000만 원 그리고 5만 원은 현금 지급이니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면 차변의 만기 보유증권, 마찬가지로 181번의 만기 보유증권으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1,005만 원, 대변의 당좌 예금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면 투자 부동산, 그리고 각각의 주식과 채권을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느냐에 따라 회계장부에 적는 이름들, 계정 과목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